안녕하세요. 시테크 가족 여러분.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입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 추천 EL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원금 비보장, 예금자 비보 파생금융 상품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해서 꼭 확실하게 공부하시고요.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슈앤슈가 추천하는 상품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직접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몫임을 강조합니다. ELS가 사실 쉬운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요. 제가 이번 봄학기 오프라인 특강 주제로 바로 ELS, ELB 파생금융상품 투자하기로 정했습니다. ISA,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절세계좌로 ELS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ELS의 종류,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그 다음에 2024년도 1, 2월 달에 ELS로 크게 손실이 나서 그때 아실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ELS에서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죠. 변경된 투자자금 성향 때문에 ELS 청약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슈엔치님, 제가 이 투자자금 성향 체크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ELS 청약이 되지 않는데 이거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투자자금 성향,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투자 성향은요.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슈앤슈가 자기가 추천하는 상품에 맞춰서 투자 성향을 유도하는 거는요. 금융투자법에 위반이 됩니다.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체크를 했는데 ELS 청약이 안 보인다. 그러면 ELS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오프라인 특강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일정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강의 신청 날짜부터 강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ELS를 언제까지 추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고난도 파생금융 상품이기 때문에요. 지금 ELS를 사실 저한테 추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슈앤슈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골라서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봄학기 강의를 듣고 나면 직접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ELS를 고를 수 있도록 제가 거기까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LS를 좀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학기 강의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투자 성향이 왔습니다.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투자 성향 자금이 여기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ELS를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1월 달에 H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ELS에서 크게 손실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금인 줄 알고 투자를 했다.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그 수익률을 무조건 받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ELS는 예금과는 완전 다른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나의 성향에, 나의 투자 성향에 확실하게 맞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칼을 빼든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영증권에 있는 투자 자금 성향 요거를 지금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자, 기존에 있는 투자 성향에서 플러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성향이 기존에는 5단계로 있었는데 이제는 6단계로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그거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도 할 때에는 할 때마다 투자 성향을 매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성향에 맞지 않게 되면 이제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하지 말아라 라고 금융당국에서 어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ELS 추천할 때요. 기초자산을 보통 세 가지로 놓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니케이, S&P 500,
유로스톡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기초자산들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예, 요 3년치의 주봉 차트 흐름으로 해서 제가 전부 다 캡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ELS도 만기도 3년이잖아요. 예, 3년 동안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자, 니케이 225 지수 3년 전인 2023년도 1월 달에는요. 25,000선대였어요. 근데 지금 54,000선대입니다. 3년 동안 주가가 110%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자, S&P 500 지수 3년 전인 2023년도 1월 달에는 3,700선대였는데요. 현재는 6,980선대입니다. S&P 같은 경우에 S&P 500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84%가 넘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럽에 있는 12개 국가의 주요 종목들을 모아서 만든 유로스톡 50 지수입니다. 유로스톡 50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도 1월 달에 3,800선대였고요. 현재 6,000선대가 넘어갑니다. 3년 동안 59%가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 캡처하지 않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1월 대비해서 현재까지 122%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LS는 주가가 박스권일 때 사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거든요.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걸 감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투자하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 메리츠 증권 ELS부터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메리츠 증권 ELS 투자하실 때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이벤트 신청하시고 ELS까지 청약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금주 추천 ELS 메리츠 증권은요. 메리츠 슈퍼 ELS 215회입니다. 쿠폰은 연 8.5%고요. 낙이는 35입니다. 상한 주기는 6개월마다 있고요. 예, 상한 조건은 첫 배리어가 85로 시작을 해서 75로 끝이 납니다. 청약 기간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고요. 숙려 기간은 다음 날인 1월 2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청약 의사 확인 기간은 1월 22일부터 23일 낮 12시입니다. 밤 12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초 기준가격 결정일은 1월 23일입니다. 발행일과 환불일은 동일하게 1월 23일이고요. 자, 메리츠 증권 ELS 청약하는 화면 예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투자 자금 성향 질문 매번 고난도 상품 내가 청약할 때마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진행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ELS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각각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약하러 가기 위해서 청약까지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목요일날 뭘 해야 된다? 예, 확정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키움증권 ELS입니다. 자, 키움증권도 ELS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은요. ELS 첫 거래 고객한테만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거래 고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기를 누르고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움증권은 이벤트 신청하기를 먼저 누르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벤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메리츠는 이벤트 신청하기와 청약이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그런데 키움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해 봅니다. 자, 금주 추천 키움증권 ELS는요. 키움 ELS 3796회입니다. 쿠폰은 연 8.9%고요. 낙이는 40입니다. 조기 상한 조건은 첫 배리어 85로 시작해서 마지막 배리어 70이고요. 청약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1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숙려 기간은 다음 날인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청약이사 확정 기간은 1월 22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 기준가격 결정일은 1월 22일이고요. 발행일은 1월 23일, 환불일은 1월 22일입니다. 자, ELS 청약하는 거 키움증권 거 화면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자 정보 확인서 했다 하더라도 요거 다시 갱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거 투자 자금 성향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ELS 청약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모두 적합하다고 나와야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적합하게끔 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이걸 제가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 대비 적합, 자금 성향 대비 적합, 목표 시장 설계와 적합 이렇게 모두 세 개가 적합 단계가 나와야지만 ELS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ELS 청약 신청을 누른 다음 이렇게 해서 청약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청약 의사 확정까지 되어야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키움증권이 일부러 ELS 청약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바뀐 투자자금 성향 요거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 증권사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ELS 투자 시 주의사항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란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시에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투자를 결정하도록 이틀간의 검토 기간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내가 이 상품을 투자할 건지 말 것인지 최종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청약 의사를 확정해야지만 청약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청약은 했는데 요 최종 청약 의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존에 청약한 것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ELS는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ELS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투자 원금에서 손실이 100%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정해진 쿠폰 외에는 추가로 더 지급하는 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실은 100%까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ELS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뜻을 여기서 유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 외에도 만약에 발행한 회사가 부도나 파산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또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요청에 의해서 중도 상환 시에는 조기 상환이 아닌 중도 상환이에요. 중도 상환 시에는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는 모집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집 금액 정해진 금액 외에 추가로 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최종 경쟁률에 따라서 안분 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금주 ELS 추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슈앤슈의 투자 3법칙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모르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금융재테크 슈앤슈와 계속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